권력의 끝에서 사람이 잃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끝에서 사람이 붙잡는 것은 거짓이었다. 무너진 집성의 바닥에서 각자의 칼날이 드러난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불린다. 루시아. 그게 루시아란 말인가? 깊은 새벽. 두식은 회장실에 불을 켜둔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묻었다. 이마를 짓누르는 통증이 원을 그리듯 몰려왔다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손끝은 서류를 움켜쥔 채 덜덜 떨리고 시선은 벽의 시계초침에 자꾸만 흘렀다. 시간은 잔혹하게 다음을 강요했다. 자식들이. 목구멍을 긁는 쉰 숨이 흘렀다. 단단히 틀어졌군. 그의 머릿속에는 세 개의 화살표가 얽혀 있었다. 경체 실적과 냉정, 그리고 비밀. 지섭 심술과 결핍, 그러나 마지막엔 칼날. 세리 혈통의 균열, 그리고 미혹. 두통은 더 거칠어졌다. 약병을 열어 털어넣는 알약이 혀끝에서 쓴 기도를 울렸다. 후계 누굴 세워야 하지?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거친 웃음을 삼켰다. 누구든 상관없어. 내 제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순간 귓속 어딘가에서 여자의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민사장 아니 민경채. 당신의 왕관을 벗겨낼 단어 루시아. 두식은 눈을 부릅떴다. 심장이 탁 막히듯 움찔했다. 그게 루시아란 말인가?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두통은 칼처럼 정수리를 내리쳤다. 기억의 한 귀퉁이, 오랫동안 덮어둔 파일명이 미세하게 빛났다. LUCIA 바다 건너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그리고 어느 아이의 세례명처럼 부르는 암호. 누가 이걸 다시 들춰낸 거야? 새벽과 아침 사이 도시의 천장인 회색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질 때 경채는 사장실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단 한 장의 카드키. 그녀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때가 된 것 같네. 슬슬 회장직에 오를 준비해야지. 그 순간 휴대폰이 무음으로 떨렸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선제 옥상. 지금. 경채는 웃음인지 경멸인지 모를 얇은 선을 입술에 그리더니 코트를 걸치고 나섰다. 옥상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수천 개의 날을 세운 듯 그녀의 볼을 스쳤다. 철제 펜스 앞에서 선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에 서늘한 불이 깃들어 있었다. 왔군요, 사장님. 필요한 건 두 가지. 첫째, 회장님의 빈틈. 둘째, 지섭 씨의 분노. 경채는 고개를 기울였다. 지섭 오빠의 분노를 왜 우리가? 선재가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올렸다. 칼은 손잡이가 따뜻한 사람 손에서 더 잘 흔들립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수치, 그것이 우리 편이죠. 경채의 눈동자에 얼음이 어렸다. 선재 씨, 난 감정으로 정치를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곁에 있는 겁니다. 사장님은 직진, 저는 곁길. 합치면 길이 됩니다. 바람이 어둠의 가죽을 뒤집어 썼듯 옥상에 스산한 소음이 흩어졌다. 선재가 낮게 던졌다. 그리고 루시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경채의 동공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게 루시아란 말인가? 선재가 웃음기 없이 답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곳, 가리키는 사람, 가리키는 페이퍼. 셋 중 하나만 제대로 건드려도 회장님의 왕좌는 기하학적으로 흔들립니다. 햇빛이 직각으로 옥상 콘크리트를 찍을 즈음 선재와 지섭이 마주섰다. 도시의 소음이 엷은 막처럼 귀를 감싸고 바람은 단 하나의 단어 배신만을 쉴 새 없이 문질렀다. 지섭이 먼저 불을 질렀다. 회장님의 유언장. 그거 진작에 나한테 보여줬으면 이런 일 없지. 선재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지금 보셨으니 됐죠. 타이밍이란 게 있습니다. 타이밍? 내 인생을 조롱하는 타이밍이 어딨어. 넌 알면서 숨겼지.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나?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 이거야? 아니요. 선재는 한 걸음 다가섰다. 눈빛에 수은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당신이 스스로 회장님을 떠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밀면 다시 기대지만 자기가 걸어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지섭은 펜스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금속이 절규했고 그의 심장도 따라 절규했다. 더럽다. 더러워 너. 내 입에서 가족이란 말 꺼내지 마.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선재가 담담히 답했다. 저는 지분이란 말을 씁니다. 회장님의 사랑보다 현실적인 단어니까요.
지섭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너 언젠가 떨어진다. 바람 끊기는 날 내가 먼저 추락해. 그래서 옥상에서 만난 겁니다. 선재가 미소를 지웠다. 내가 떨어지면 누가 밀었는지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 이 칼날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겨누세요. 예를 들어 민경채. 경채? 그녀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당신은 옆으로 밀려났죠. 그런데도 형제자매니까 다 좋다. 그 착한 패배 끝나야 합니다. 지섭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옷자락을 뒤집었다. 그의 목구멍에서 낮고 거친 숨이 나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지키는 겁니다. 당신 목, 당신 아내, 그리고 장인의 지분. 그것만 악착같이. 지섭의 눈이 번쩍였다. 그 말은 그가 오늘 밤 집으로 가져갈 단 하나의 구절이 되었다. 그날 저녁, 집의 침실 등은 낮게 드리워져 오래된 비밀처럼 방안을 누르며 가라앉아 있었다. 오자경이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뺐다. 걸음에서, 표정에서, 손등의 핏줄에서 계산이 빛났다. 문이 열리고 지섭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온종일 버틴 분노의 흔적과 마지막에 남긴 결심의 그늘이 겹쳐 있었다. 자경이 묻기 전에 지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단 자기하고 나 그리고 장인어른 지분을 악착같이 지키는 수밖에 없어. 자경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곡선이 떠올랐다. 드디어 같은 말을 하네. 여보,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경채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밀리지 마. 자경이 말끝을 잘랐다. 우린 사랑으로 밀린 게 아니라 숫자로 밀렸어. 숫자는 다시 만들면 돼. 지섭이 신음처럼 웃었다. 넌 가끔 아버지 오판술랑 똑같아. 자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 칭찬 고맙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거든. 근데 내 아버지 회장님이 싫어해. 그래서 더 써먹을 거야. 자경이 뒤돌아섰다. 싫어하는 카드를 상대의 손에 쥐게 하는 게 정치야. 우린 미움을 원해. 미움은 항상 이동하니까. 지섭은 베개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나 흔들리면 안 되지. 흔들려도 좋아. 대신 넘어지지 마. 자경이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낮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한테도 루시아가 있어. 루시아? 자경은 의미심장하게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그 입맞춤은 맹세였고 신호였다. 다음 날 오후, 민강유통 1층 로비. 대리석 바닥과 유리기둥 사이로 사람들이 흐르고 에스컬레이터는 조용히 위아래를 오갔다. 문의 감지기가 톡하며 열릴 때 연숙이 검은 코트를 걸치고 들어섰다. 마치 호흡하는 초상화처럼 로비의 공기가 그녀에게 길을 내주었다. 아이고야, 이게 누구야? 스텔라장 아니신가? 오판술이 배를 살짝 내밀고 걸어왔다. 금반지가 로비 조명에 번쩍거렸다. 연숙이 입꼬리를 올려 그를 맞았다. 오 사장님, 여전하시네요. 금은 늘 빛나죠. 돈 냄새는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 어디 가는 길입니까? 연숙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렸다. 로비 기둥 너머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태경과 시선이 닿았다. 그 찰나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단 한 번 아주 짧게 윙크를 날렸다. 준비됐다는 신호. 태경은 미동도 없이 그 신호를 받았다. 눈빛이 잠깐 창날처럼 빛났다. 연숙이 오판술에게 손짓했다. 같이 올라가죠. 회장님 댁은 날이 갈수록 흥미로워지네요. 오판술은 키득거리며 뒤를 따랐다. 흥미는 돈이 될 때 가장 좋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 태경의 옆얼굴이 유리문에 매끈한 그림자처럼 남았다. 말없는 약속 그리고 시작의 무드. 회의실 문이 닫히자 연숙은 장갑을 벗었다. 손목의 시계가 짧게 빛났다. 그녀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이제부터 문태경 씨는 오판술한테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 거지. 욕망은 바람이 불어야 불이 붙거든.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판술을 부풀리면 장인의 지분을 앞세운 지섭이 꿈틀댈 겁니다. 깨알분리 논의가 자연스레 나오겠죠. 그 사이에 연숙이 눈을 반짝였다. 우린 숫자를 거꾸로 세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태경이 조용히 물었다.
민사장 경체의 회장직에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숙은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막는 게 목표가 아니야. 오르는 순간을 바꾸는 게 목표지. 왕관을 쓰는 시간, 장소, 사람들, 표정 모두. 특히 증인. 증인? 왕관은 쓰는 사람보다 보게 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 동맹을 바꿀 수 있는 눈. 그 눈앞에서 우린 루시아를 부른다. 태경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루시아 결국 그 이름을 꺼내시네요. 그래, 태경씨. 연숙이 낮게 속삭였다. 루시아는 페이퍼이자 사람의 이름이야. 그리고 문이다. 열면 돌아갈 수 없어. 태경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좋아. 연숙이 일어나 창가로 걸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린 바람이 된다. 한편 경체의 사장실. 그녀는 서서 회색 도시를 내려다봤다. 가로수의 잎들이 바람에 뒤집혀 흰 뒷면을 드러내고 그 광택이 종이장처럼 부서져 반짝였다. 때가 된 것 같네. 그녀의 속삭임은 다짐 같았다. 슬슬 회장직에 오를 준비해야지. 휴대폰 화면에 저장된 파일명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쳤다. LUCIA, PDF,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주석. 열람시 기록 남음. 경체가 아주 천천히 웃었다. 남겨. 기록. 역사는 결국 누가 남기느냐의 문제니까. 책상 서랍에서는 검정 카디건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모습 드러냈다. 강가의 성당 앞 흰 우산을 쓴 소녀, 그리고 루시아라 휘갈긴 붉은 잉크의 서명. 경체는 사진의 손가락 끝을 올렸다가 떼었다. 그게 루시아란 말이지. 노크 소리. 들어와. 문틈으로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이사회 준비 자료가. 올려놔. 내가 부를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마.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홀로 남은 경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왕관은 머리 위에 얹는 게 아니라 눈 위에 얹는 거야. 아무도 눈을 감지 못하게. 노을이 퍼졌다. 옥상 펜스 앞 선풍기가 고장난 듯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불었다. 그 자리에 낮에 남겨진 말들이 아직 뜨거웠다. 지섭이 혼자 올라왔다. 그는 낮의 분노를 다시 꺼내보며 자신의 휴대폰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 아내. 장인 지분. 네모. 경체 경계. 선제 감시. 루시아 정체 확인. 루시아. 그가 중얼거렸다. 대체 뭐지? 그때 펜스 너머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3번 간격을 두고. 지섭은 목을 들고 저 멀리 고층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하나가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옅은 소름. 오늘 무언가가 시작됐어. 밤 11시 11분. 연숙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 문태경. 보고합니다. 들어볼게. 오판술 돈 냄새가 난다는 단어의 반응. 민간 대부업 라인에서 회장과의 끊어진 우정 복구 욕망 강함. 왕보다 왕의 주머니를 원함. 좋아. 바람은 주머니를 먼저 스친다. 지섭 수치가 분노로 변환 완료. 방향성은 아직 무질서. 키워드는 가족이 아닌 지분으로 설정했을 때 안정적으로 흐름 타는 경향. 그럼 지분으로 말 걸어. 상속이 아니라 보유로. 네. 그리고 경체. 잠시 둘 사이의 전파가 심호흡처럼 고요해졌다. 경체는 태경이 낮게 말했다. 루시아를 본 사람 같습니다. 파일을 열진 않았지만 알고 있어요. 연숙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럼 우린 본 사람을 보게 해야지. 왕관은 눈 위에 얹는다고 했지?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내가 정해. 연숙의 목소리가 여름밤의 번개처럼 낮고 선명하게 울렸다. 왕관의 첫 시연 내일. 태경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명령을. 주머니에 바람을 더 넣고 눈을 모아. 그리고 그 이름을 한 번 더 흘려. 루시아. 통화가 끊겼다. 연숙은 어둠 속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게 루시아란 말이지.